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볼보 자동차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죠. 파생 전기차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볼보의 C40 리차지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출시 행사 때 한번 살펴보기는 했는데 직접 주행을 해보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비슷한 전기차로서 이제 폴스타의 폴스타2를 시승을 해보기는 했지만 두 차가 외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성향도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C40 리차지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스타 때도 그랬지만 이 시트에 딱 앉으면은 자동으로 이 시동이 걸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시동을 끄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량의 전원 끄기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차량 전원 끄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차 안에 있어도 시동이 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단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볼보야? 아리아죠. 아리아? 볼보 시승 시작하자.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내 시작. 콩치노 콘크리트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사실 북로 자유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사실 아리아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 중에서 상당히 좀 인식률이 높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반응이 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폴스타 때도 비슷했고 다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음성인식 이 티맵과 연동이 되는 누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썼을 때 비슷한 경향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너무 한국적인 세팅을 해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드네요. 지금 제가 출발하는 곳은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라고 하죠. 그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페어몬트라고 하는 그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파주고요. 차가 사실 그렇게 큰 사이즈의 차가 아닌데 이곳이 지하 주차장이 약간 좀 좁기도 하고 또 차 폭이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주차장 올라가는 게 좀 어렵네요. 약간 좀 쿠페형의 SUV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쿠페형 SUV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SUV거든요. 이 차에 앉았을 때 이 시선, 이 시트 포지션이 아무리 낮게 해도 조금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약간 좀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탈출. 차폭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렇게 하려니까 확실히 좀 힘들기는 하네요. 자, 일단은 이제 내비게이션도 이제 정신을 차렸고 본격적으로 좀 시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총 78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77.8kWh의 배터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이렇게 좀 약간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 엔진의 배기량을 이야기를 할 때 실제 배기량과 흔히 이야기하는 배기량의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2리터 엔진, 3리터 엔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배기량을 보면은 뭐 1996cc, 2997cc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좀 자동차의 세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관련된 것들이 변화가 될 때 지금은 배기량으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전기차는 다 그냥 통일해서 일괄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배터리 용량과 출력에 이제 좀 믹스가 된 새로운 형태로 이걸 나눠서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총 78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앞바퀴 차축에도 전기 모터가 하나, 뒷바퀴 차축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 총 듀얼 모터가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휘를 하는 성능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08마력
토크 같은 경우에는 약 67kg/m를 발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한 성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배터리가 소모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제대로 때려 밟고 다닐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전기차를 선택을 하실 때 좀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주행거리고, 그렇게 때려 밟으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해서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점이 있죠. 주행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주행 가는 거리는 356km입니다. 환경부 기준이죠. WLTP 기준에서는 42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인증을 받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좀 환경이, 좀 테스트 환경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게 된다면은 400km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390km 정도는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인 파주까지 가게 되면은 이 주행을 하게 되는 거리가 왕복으로 한 92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행하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이 증빙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전기차나 뭐 폴스타2라든가, 폴스타2가 사실 이 차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잖아요. 그 차를 주행을 해본 이런 경험에서 봤을 때는 한 380km 정도는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전기차가 폴스타2 싱글 모터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폴스타에도 롱레인지 이 듀얼 모터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는데, 이 C40 리차지하고 직접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폴스타2 롱레인지 듀얼 모터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폴스타2라는 모델 자체가 이 C40 리차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차이점이 두 모델 간의 선택을 가르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스타2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주행 모드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브와 함께 크림 모드를 따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죠. 이 C40 리차지 역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원페달 드라이브를 오프를 하게 되면은 크림 모드라는 것이 자동으로 켜진다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게 되면 크림 모드는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요. 폴스타2에서는 원페달 드라이브하고 크림 모드를 따로 개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이 C40 리차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연동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페달 드라이브는 꺼져 있고 이 크림 모드는 켜져 있는 상태인데,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볼까요? 어우, 사실 폴스타2를 시승을 할 때도 동일하게 느꼈던 거지만,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게 되면은 정말 완전 fully activate 하는, 완전히 작동을 하는 그런 원페달 드라이브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되는 에너지의 이 효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 한 35에서 40, 45 정도 되는 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 역시 원페달 드라이브를 작동을 시키니까 굉장히 강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켜고 운행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주행 방법이기는 한데, 이 원페달 드라이브에 대한 이 이질감들이 좀 있을 거라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사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브를 뭐 아예 끄거나 낮음으로 하거나 표준으로 하거나 이렇게 총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거나 표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표준 모드로 켜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의 핸들링 감도인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도
낮음이나 표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C40 리차지 역시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라고 되어 있고, 이거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켜놨는데 차이가 꽤 큽니다. 이런 점은 폴스타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던 점이거든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스티어링 휠의 감도 차이, 핸들링 느낌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408마력에 약 한 67kg/ms 의 토크를 발휘를 한다,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발휘하는 이 가속력은 정말 일품이에요. 정말 통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전달이 되는데, 이런 데서도 볼보하고 폴스타의 방향성이 좀 완전히 다르구나, 시작점은 비슷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짜릿한 강렬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C40 리차지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강렬함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모델을 연달아서 시승을 하는 셈인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면은 회생제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 회생이 되는 에너지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 회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볼보나 폴스타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원페달 드라이브나 이제 회생제동의 이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 차들에서 회생제동을 뭐 0단계라든가 뭐 원페달을 끈다거나 했을 때 회생이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상당히 조금씩 이 회생제동이 돼서 그렇지, 이 전기차의 특성상 회생제동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뭐 거의 회생제동이 안 되는 수준으로 흘러가는 그런 글라이딩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생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느낌 차이에서도 폴스타하고의 좀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승을 했던 폴스타가 그러니까 올린지 서스펜션이 없는 그냥 기본형 이 모델을 다 탔었는데, 그럼에도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하드하게 느껴지는 그런 맛들이 있었다면은, 이 C40 리차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의외로 되게 명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게 느껴져요. 그런 차이점들이 의외로 되게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볼보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더 프리미엄한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폴스타는 더 스포티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좀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풍절음 쪽인데, 풍절음은 확실히 좀 폴스타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앞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적용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소리가 좀 크게 들린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속도가 70km, 시속 70km 정도가 되는 그런 속도인데, 이렇게까지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온다? 크게 들어온다 보다는 많이 들어온다 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소리가 많이 들어올 만한 그런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조금 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방음 측면에서는 폴스타가 더 우세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거는, 급가속을 해서 이 408마력에 거의 한 67kg/m를 발휘하는 이런 토크를 발휘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XC40을 주행을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핸들링의 감각이라든가 바닥에서 오는 충격들을 잡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측면들에서 분명 전기차스러운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고속으로 밟았을 때 더 티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그냥 XC40을 타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하면은 첨단 하이테크스러운 그런 성향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측면들이 다른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동안에 전기차를 경험을 해보지 않았거나 생각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되게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 측면에서는 더 편하게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모델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 뭐해? 이미 올해 물량 다 끝났고 내년 물량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자, 이렇게 해서 볼보 C40 리차지를 직접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시승의 특성상 상당히 좀 짧게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차를 다시 한번 시승차를 잡아서 좀 천천히 그리고 길게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가격이 6,391만원으로 책정이 됐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 50%의 대상이 되고 보조금을 다 받게 됐을 때 받는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340만원, 350만원 정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 구매를 하게 되는 가격대는 한 6천만원에서 6,100만원대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상품성으로 경쟁 모델들을 세팅을 했을 때 이 가격대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럴 경우에도 거의 한 4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금액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금액적인 차이를 봤을 때 어차피 풀옵션을 할 거라면은, 어차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풀옵션을 할 거라면은 이 차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좀 싼 맛에 탈래, 조금 더 선택 품목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내비게이션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냥 전기차라는 것만 누릴래 라고 한다면 다른 차를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처럼 이제 약간 좀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내가 전기차를 탈 때 어떤 기능까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판단을 해 보시면은 선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차의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